네, 지난 화요일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계층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받는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2차 지원금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들의 고용안정 지원금이 될 텐데요. 지난 이제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통해서 176만 명이 지원을 받기도 했는데 어떤 제도인지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어떤 분들이 좀 대상이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전체 고용노동부 추경 예산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전체로 본다면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은 7개 사업에 총 1조 5천억 규모입니다. 주로 특고 프리랜서 분들 또는 청년분들 또는 법인 택시 기사분들과 같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피해가 큰 계층을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재확산이 되면서 소득이 감소를 했습니다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 전체 한 70만 명 에게 한 5,560억 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으로 이미 지급받으신 특고 프리랜서 분들하고 예.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새로이 신청하신 특고 프리랜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기존에 지원을 좀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 분들, 이분들 모두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받게 된다면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지난번에 1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때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신 분들이면은 요번에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면 예. 이제 한 50만 원을 추가 받으실 수 있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고용보험으로 가입되어 계신 분들은 임금 근로자로 취업되시니까 대상이 네.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니시고요. 그 절차는 저희가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1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할 때 본인 계좌 명의로 이렇게 돈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바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좀 사전 절차로 저희가 혹시 계좌 변경을 희망하시는지 저희 확인을 하고 그것을 어제까지 사전 확인 절차를 다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서 오늘부터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이 이제 70만 명, 1차 때 이제 50만 명이 받았기 때문에 한 20만 명 정도가 아마 신규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이분들의 지원 요건도 궁금하고 시청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예. 1차 때는 지원을 안 하신 특고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에도 예. 이번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따라서 소득이 감소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지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지원 자격은 작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우선 대상이 되십니다. 이분들 중에서 금년도 코로나19 재확산되는 시기가 8월, 9월이기 때문에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한 25% 이상 감소하신 분들이 이제 지급 자격이 되겠습니다. 예. 이분들의 경우에는 저희도 전산 시스템 같은 걸 좀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월 12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 12일부터 한 10월 23일 사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예. 10월 19일부터는 인근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지원받는 분들 중에 법인 택시 기사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도 포함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예. 이 법인 택시 기사분들의 경우에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요새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사실은 감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이 이제 급감을 하셨는데 그래서 크고 직접적인 충격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런저런 지원 대상에서 다 빠져 있었습니다. 예. 이런 점이 고려돼서 이번에 국회에서 추경 예산 심의를 하면서 국회에서 이 지원 예산이 한 810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관장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지원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예. 법인 택시기사 한 분당 한 100만 원씩 지원이 되게 되고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택시에 소속돼 있는 기사분들이 대상이 되실 겁니다. 예. 근데 현재 이제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아주
세부적인 지급 기준들은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해서 공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에 또 청년들이 반길 만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채용이 축소되거나 또 연기되거나 구직 활동이 굉장히 길어졌던 청년들에게 이분들을 위한 제도가 또 추경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이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이 이번에 신설이 됐고요. 이 제도는 구직 활동 의지가 있는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고자 하는 예.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작년과 금년에 취업 성공 패키지나 아니면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같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인데 예. 아직도 취업을 못한 그 예. 미취업 청년이 아하.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전체 한 20만 명에게 한 해 1회 50만 원을 지급하고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기가 취업 알선이나 직업 훈련과 같은 취업 지원 서비스도 연계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20만 명 정도의 규모라고 하는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청년들의 경우에는 뭐 온라인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온라인 청년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모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거기 다 담겨 있는데 네. 이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지원 대상 분들을 저희가 우선순위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신청 기간을 이제 구분했고요. 1차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냐면 19년, 그러니까 작년과 금년에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해서 취업 성공 패키지 인류형에 참여하신 분들, 예. 또 작년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아직도 취업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대상을 확정을 해가지고 문자를 발송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늘부터 지금 신청을 하고 계시고 내일까지 요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추석 전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는 2순위로 이렇게 분류되신 분들은 2차 신청 대상자이십니다. 이분들의 예.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도 전산 시스템을 좀 저희가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12일부터 아하. 그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서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구직자를 위한 제도도 있고요. 또 이번 추경에 재직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 유지 지원금도 확대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고용유지 지원금이라 하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좀 가문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휴업 휴직을 통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6만 3천 개 사업장이 지원받고 예. 근로자 65만 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원래 이 고용유지 지원금이 1년에 180일로 지원 기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원 기간을 60일 연장해서 240일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에 학부모분들이 계시잖아요. 특히나 예. 최근에는 유치원이나 또 학교들이 휴원 또 휴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족 돌봄 휴가가 기간이 연장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비용도 추가로 지원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이번 추경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9월 초에 국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서 지금과 같은 비상시에 가족돌봄 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이 개정에 따라서 1인당 연 최대 20일까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 추경 예산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1일 5만 원씩 5일분을 비용 지원을 해드리는 예산이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잠시 고용유지 지원금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하는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위한 대책들도 있습니까? 예. 이 기업들 중에 재택근무나 시차 출퇴근제 같은 그런 유연근무제를 시작하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 이런 제도를 유연근무제를 하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관리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리 비용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를 통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뭐 연간 한 최대 520만 원까지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유연근무제가 더 확산되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고 요 이외에도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얼마 전에는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도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사업을 통해서 보다 많은 재택근무가 좀 확산되도록 저희가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2차 지원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특히나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조금이나 좀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